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의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8쪽이 되겠는데요. 취득세의 세율. 자, 여러분 68쪽 보세요. 취득세의 세율은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을 둔다는 것은 세율이 다 다르다는 거죠. 비례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률로 정해진 건데 세율 자체가 차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물건과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례세라고 하는 건 정률세라고 보시면 돼요. 정률세.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이렇게 구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표준적으로 정해진 표준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런데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요. 취득 원인과 취득한 물건에 따라서 세금이 다양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취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상속.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 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상속. What?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과손을 말합니다. 전답과손.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입니다. 2.3%요.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2.3%. 그리고 기타 상속입니다. 기타. 농지가 아닌 것. 농지 이외의 것은 1000분의 28이 되겠네요. 2.8%.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되겠습니다. 이때 농지는 전답과손, 논밭과손을 말한다. 그런데 다년생 식물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뭐 인삼이라든가 더덕, 오가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로 인한 취득입니다. 증여. 역시 증여도 무상취득이죠. 증여는요 누가 받았느냐? 후 기준입니다. 후.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 되겠고,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기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가 나와 있죠. 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다음에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되겠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이런
한센복지협회, 과거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죠. 한센병.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이런 것들은 비영리 사업자가 되겠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일반인이 받게 되면 1000분의 3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시취득입니다. 여러분, 원시취득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취득이죠. 원시취득,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원시취득.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역시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 별표하세요.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을 신축. 자, 우선 8번을 잠깐 보실까요? 8번. 4번 말고요. 8번. 밑에 보세요. 8번. 유상거래 원인입니다. 유상취득. 유상거래, 돈 주고 사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이하 시는 10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주택입니다. 여기서 주택을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를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000분의 10이고요. 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00분의 20입니다. 22%. 거기 밑에 나왔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20.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000분의 30). 그럼 이게 1%, 2%, 3%가 되겠죠. 다시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는데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인데요. 여기 4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을 신축,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졌어요. 신축. 또는 뭐 했어요? 주택을 증축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했어요. 이럴 때는 이런 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을 신축했다, 증축했다면 이건 무슨 취득일까요? 원시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적용하는 겁니까? 1000분의 28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또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것을 분할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일 때 5번, 6번 공유물 분할, 합유, 총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입니다. 공유, 총유, 합유.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분할한다. 공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입니다. 공유, 여러분 공유라고 하는 건 공동 소유하는 거지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분할할 때는 1000분의 23이 되겠고요. 7번, 지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인데 돈 주고 사는 거지요. 유상승계 취득, 돈 주고 사는 거. 그럼 뭘 샀느냐? 농지를 샀다.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가 아닌 기타. 1000분의 40. 그렇게 됩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은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취득지분 가액을, 그렇죠.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취득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10번입니다. 건축. 여러분 신축과 재축은 제외됩니다. 여기 건축에서 새롭게 짓는 건 뭐죠? 신축. 그리고 재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다시 짓는 건 재축이죠. 신축과 재축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었다. 증가.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었다.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건 뭘까요? 증축이 되겠죠. 증축. 그죠? 건축물 면적이 증가될 때는 이것은 증가되는 것도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 증축도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얼마?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증축도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것도 증가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할 내용들이 좀 있죠. 여러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로서 틀린 것. 원시 취득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은 1000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 농지 외의 취득은 1000분의 40이니까 4번이 틀렸네요. 합유 및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 총유, 합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했네요. 농지를 교환했다. 농지를 교환했다. 그러니까 농지를 교환했다는 것은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라든가 교환이 되겠죠.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나 교환인데 농지를 사게 되면 얼마입니까? 1000분의 30이 되겠고요.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합유 총유 분할 1000분의 23. 원시 취득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농지 취득은 제외.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농지를 취득했다. 취득세 면제입니다. 그러나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외의 무상 취득했다. 증여가 되겠죠.
증여 받을 때 일반인이 받으면 얼마입니까? 일반인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 그렇죠? 그러니까 니율도 맞네.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이니까 증여니까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전히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넘기시면 부동산 외의 취득의 세율이 나오는데요. 이건 거의 안 나옵니다. 선박, 차량.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1000분의 70입니다. 비영업용. 영업용이 아닌 거죠. 자가용이죠. 경자동차는 1000분의 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은 1000분의 50. 지금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입니다. 1000분의 70. 그 다음에 기계장비 1000분의 20입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 항공기도 1000분의 20이죠. 5번 임목, 20개 집단, 임목도 1000분의 20입니다. 6번 강업권, 어업권도 1000분의 20입니다. 7번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회원권은 1000분의 20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기본 표준세율이 되겠는데요. 암기할 내용이 있죠.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증여받았는데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공유, 총유, 합유 1000분의 23. 1000분의 23. 유상승계취득에서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가 아닌 것을 사게 되면 1000분의 40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목이라든가 강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1000분의 20. 특히 강업권, 어업권도 1000분의 20이 되겠고요. 기계장비도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중과세율, 특히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또 고급 주택의 범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의 중과세율,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